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벤처 캐피털의 전설 중에 한 분이죠. 팀 드레이퍼가 2026년은 엄청난 한 해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MEXC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DCA, 그러니까 우리 은행 예금으로 치자면 자동 적금 투자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DCA라고 합니다. 그냥 매달 며칠에 그냥 꾸준히 사는 이런 거죠. 설정한 규칙에 따라서 지정된 가격 범위 내에서 자산을 그냥 자동으로 매수를 하게 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자산 축적을 돕는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업비트에도 이런 기능이 생기면 참 좋겠다. 특히 비트코인을 DCA를 꾸준히 해나가면 좋겠다. 전제 조건이 물론 필요하겠죠.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제 비트코인이 좋냐? 이더리움도 저는 이제 당연히 좋게 봅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든지 간에 시간을 쭉 늘여놓고 보면 뭡니까? 다 플러시죠. 이런 것은 그냥 이제 좀 떨어졌다고 움찔하기보다는 그냥 내 의지와 관계없이 패닉셀을 방지하는 것도 있고 의지랑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사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어떤 그 심리 말리는 것을 좀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 미국 정부에서 100만 개 쟁여놓고 전략 비축하겠다라고 발표만 했지 아직 실행은 안 됐습니다. 그 보고서에 향후 한 20년간 연평균 비트코인 수익률을 대략 25% 정도로 전후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안전성을 갖춘 이제 우량 담보로서의 역할을 지금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연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해는 100%, 200%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년, 30년이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5년, 지금부터 10년 수익률이 아무래도 뒤로 가는 것보다 지금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평균 20%, 25%를 좀 이제 우습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서 워런 버핏 투자의 전설 아닙니까? 연평균 그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 20%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S&P 500에 들어가는 500개 회사 그 지수가요. 연평균 수익률이 아시죠? 대략 10%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워런 버핏 수익률을 넘어서는 25%의 수익률은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도 좀 재미있습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앞두고 코인 업계와 은행이 지금 머리끄덩이를 잡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대로, 코인 업계는 코인 업계대로 이제 한마디씩 거들면서 이게 살벌하게 싸우거든요.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 결국에는 이 전쟁 중심에 있는 것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자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냐,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냐. 이것 때문에 지금 코인 업계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0.1% 더 준다라고 하면요.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 몇 프로가 아니고 0. 몇 %에도 민감합니다. 24년도 7월이었습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스테이킹 그거 빼고 다시 들고 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스테이킹이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올해만 이게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쭉 코인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금 투자자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더리움, 솔라나 이걸요. 지금부터 한 10년, 길게 보면 20년 어디 묵혀놓고요. 업비트 같은 데 이제 스테이킹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요 이자만으로도 생활비 플러스 알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당연히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 우상향, 대량 채택이 실은 이루어져야만 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 배당 주식이다, 뭐 아니면 은행주다, 뭐 아니면 뭐 통신사도 이제 뭐 배당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자기만의 어떤 뭐 노후 준비랄까요? 그런 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버스테이크, 코메스, 뭐 제가 잘 아는 회사들은 아닌데요. 보니까 법정 화폐를 뭘로 지금 주겠다? 스테이킹 보상, 왔다 갔다를 쉽게 해주는 두 개 회사가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고객들은 은행 계좌에다 돈을 넣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코인을 사서 이제 POS 체인에 스테이킹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를 다시 법정 화폐로 정산을 받을 수 있다. 한 업체는 커스터디 온보딩 해주고요. 한 업체는 스테이킹을 맡겨줍니다. 이게 제가 쉽게 얘기 드립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코인 투자를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코인으로 시세 차익을 거두고 싶습니다. 크게. 그 다음에 이자도 받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뒷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복잡해 죽겠어. 이런 거 딱 질색이야. 근데 이자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몰라도 우리가 알아서 바꿔서 이자를 나중에 코인으로 주는 것도 난 지금 조금 이제 뭐 변동성이 크니까 그냥 달러로 이자를 유로로 이자를 주겠다. 지금 이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거 내가 몰라도 돼. 이자는 코인은 좀 그래. 왜냐하면 좀 변동성이 크니까 그냥 달러로 주세요.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 기관 할 거 없이 향후에 머니 블랙홀이 될 거라고 보여. 뭐가? 스테이킹. 웬만한 저는 뭐 배당주보다 이더리움 솔라나 스테이킹이 더 나을 수 있다. 지금부터 10년간. 저는 이제 코인 편향적인 방송이죠. 이제 주식으로 혹시 더 좋은 배당주가 있다라고 하면 더 안정적이다 생각하시면 나중에 좀 코인으로 돈을 버셔서 그쪽으로 빼셔도 됩니다. 그렇죠? 단 배당 주식이건 배당 코인이건 하다못해 이제 부동산 월세를 받으시건 잘 아시다시피 세금 이슈를 무조건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당 주식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일단 분리과세가 뭐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은요. 이거 뭐 세무사 혹은 회계사 있잖아요. 그 찾아가시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돈을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그냥 돈을 그 얼마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냥 드리시면 오히려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 차라리 필요한 서비스 물어볼 거 다 물어보시는 게 100배 나을 수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규제청이 있습니다. 핀라라고 있는데요. 뭐 이제 굳이 따지면 그 SEC랑 좀 비슷한 성격의 근데 이건 뭐 국가 정부 어떤 산하기관은 아니고 뭐 비영리 뭐 자율 어쨌든 금융 규제 특히 증권 브로커 이런 쪽에 좀 특정돼서 규제를 하는 기관 여기에 신임 이사로 전 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과 로빈 후드에서 최고 법률을 맡았던 사람이 이사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산업에 대한 코인 크립토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요. 그리고 규제 프레임을 명확화할 최적임자로 둘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요. 올해가 봤더니요. 전통 금융과 크립토 디지털 자산이 드디어 융합이 되는 해가 될 거라는 조짐이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이분들이 온다고 해서 코인 가격 오릅니까? 저는 뭐 결국 오른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 당장 지금 뭐 이제 코인창 뭐 보면서 이제 들으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셔도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을 늘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막 이제 추락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래야 커질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뭐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90% 이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는데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미국 정부의 국익과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 방향성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이건 확정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easy money,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거, 혹은 quick money, 뭐 선물이다, 롱이다, 숏이다, 뭐 레버리지로 마진 뭐 그냥 엄청 돈 비투를 하시는 거, 요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그레이스케일 이제 뭐 디지털 라지캡 펀드 ETF에 대한 옵션 거래를 허용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 전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뭐 했습니까? 미국 은행업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추진을 하고 있죠.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은 지금 뭡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그걸로 은행업도 좀 해봤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도 계속 상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같은 방향성이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이제 펀드가 되겠죠. 이 ETF. 그러니까 5개 코인을 바스켓 안에 집어넣어서 ETF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거, 큰 거 5개 주세요. 그거죠. 비트코인 한 75%, 이더리움 16%, 리플 5.5%, 솔라나 3%, 카르다노는 0.6%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인 현물, 이걸 가지고 묶어가지고 ETF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죠. 근데 이 2번 묶음형 ETF를 가지고 지금 또 뭘 만들어서 판답니까? 옵션을 만들어서 팔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연준, 재무부 할 것 없이 금리 인하하면서 돈을 이제 많이 찍어내고 뭐 은행 대출을 통해서 곧 있으면 이제 돈이 조금씩 흘러나올 겁니다. 돈이 흘러나오면 뭐 합니까? 바구니를 키워넣는 거예요. 돈 담을 바구니들. 파생상품은 뭐 무제한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찍어내서 저 바구니에 담으면 누가 돈을 법니까? 월가에서 돈을 벌겠죠. 거래소에서 돈을 벌겠죠. 나스닥에서 돈을 벌겠죠. ETF 파는 발행사 입장에서 수수료 벌겠죠. 느낌 오십니까? 향후에 우리가 투자로 돈을 벌려면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방향성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뭐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알려줬잖아요. AI 맞죠? 크립토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우주항공 쪽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고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린 바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 하나를 추가하자면 항노화 또는 비만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들, 이제 굳이 이제 섹터로 하면 바이오 산업이 되겠죠. 전 이런 쪽으로 돈이 올해 많이 몰릴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돈이요, 항상 이게요, 그냥 우리의 어떤 바람이 아니고 혁신으로 돈은 흐릅니다. 혁신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점들, 우리의 불편함들, 이것을 혁신적으로 도와주는 게 혁신 아닙니까? 그렇죠? 뭐 AI다, 크립토다, 기존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비싸고 느리게 걸렸던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쪽을 선반영해서 돈은 먼저 가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무리 혁신이라고 해도 비트코인 고점에 물리면 정말 뭐 마음고생 심하게 하십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고평가냐라고 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와이오밍 주가 있어요. 50개 주 중에서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FRNT, 프론티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이미 했습니다. 사실 뭐 미국 주정부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발행을 했죠. 솔라나 망 위에다가 얹혔다라고 합니다. 담보도 초과 담보, 이제 법률에 기반한 투명한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준비금은 이제 전액 미국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로 구성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또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 이게 이미 통과가 다 된 주가 미국의 뉴햄프셔 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발의가 완료된 곳도 이제 펜실베니아, 텍사스, 아리조나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이제 뭐랄까요, 잘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그게 뭐 어때서? 근데 왜 내 코인 가격은 이래? 항상 뭐 이런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이 심했던 것 같고,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뭐 컨퍼런스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블록체인이 어마어마한 미래의 기술입니다. 뭐 사실 2014년도부터 15년부터 떠들었는데 어렵더라고요. 18년도 뭐 이제 하락장 아니었습니까? 그때 뭐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가격 떨어지면 뭐 귓등으로도 안 듣고요. 제가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 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과장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랑 너무너무 다른 시장이, 다른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강한 믿음이 저는 오랜 인내를 가능케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이제 또 주춤해졌죠. 이제 87,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죠. 뭐 이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 하겠는데, 마이크 맥클런, 뭐 블룸버그 이 사람은 계속 나서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의 지지선을 재시험할 수가 있다. 5만 달러면 하나로 치면 한 7,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뭐 추가로 한 반토막 정도 더 가능하다.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비트코인도 엄청 추풍낙엽 되는 거 아니야? 금 가격 먼저 급등한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 금 가격 떨어지면 같이 날아갈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꼬리니 분들, 조금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뭐야? 여기서 비트코인이 반토막이야? 그럼 알트코인은? 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바닥을 쓸고 있는데 그냥 아이고 다 죽겠네 뭐 도망쳐라고 또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조금 고인물들 또는 선수들은 저번에 이 마이크 맥클런이 비트코인 1만 달러 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는 10,000달러 뭐 1,000만 원 간다 하더니 이번엔 좀 많이 올리셨나 봐. 왜 좀 해도 너무 했다라고 생각했나 보지 하면서 하하하 웃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뭐라고 하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관론자는 부를 얻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습니다. 내가 맞다고 했제 뭐 했제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춰가지고 이렇게 뭐 수익을 크게 거두시면 그건 실력자인데요. 그냥 내가 옳음을 굳이 뭐 증명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명성은 필요가 하지 않을까. 별로 이제 뭐 괜찮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모건 스탠리에서 저번에 비트코인과 솔라나 ETF를 신청했거든요. 이번에는 이더리움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왜 빠졌지 생각했는데 뭐 어쨌든 이제 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실은 XRP가 시총이 더 높거든요. XRP가 4위, 솔라나가 6위입니다. XRP는 왜 빼놨을까요? 게리 겐슬러가 예전에 사실 뭐 게리 겐슬러는 아니고요. 저기 그 전에 제이 클라이튼 SEC 위원장이 리플 기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SEC의 로비를 많이 하고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JP 모건이 있었어요. 그 모건이 저 모건 스탠리의 모건과 똑같아요. 그렇죠? 투자은행입니다. 둘이 이제 갈라졌던 거죠. 그러면 리플에 대해서 감정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은행 송금망을 뭐 XRP로 그냥 전 세계 내가 다 연결해 드릴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XRP를 뺀 거 아니냐? 뭐 저는 뭐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A16Z 앤드레슨 호로위츠에서 앞으로 그 블록체인 생태계의 승부처는 뭐가 될 것이다? 프라이버시가 될 것이다. 저는 이거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전 세계 금융이 지금 온체인 하잖아요. 자산 토큰화로 전환이 되는데 핵심이 뭐다? 프라이버시다.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의 문제점이 프라이버시 기능이 없는 거예요. 뭐 큰 회사에서 뭐 이제 큰 재력가가 뭐 이제 돈을 어디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뭐 이렇게 보냈다 이걸 다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예요. 이 퍼블릭 블록체인 다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예요.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아마 대량 채택에 저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 이제 뭐 레이어 1, 레이어 2에 뭐 프라이버시 집어넣으면 이건 플러스적인 요소가 당연히 될 수 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왜 중요하냐? 제가 보니까 올해는 크립토라고 하는 자산과 전통 금융 인프라가 합쳐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프라이버시는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통합이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뭐 캔톤 네트워크 한번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JP 모건이 뭐 지금 JPM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예금 토큰 뭐 요것을 그 캔톤 네트워크 위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더라. 저도 이거 놀랐어요. 2016년 2월 달부터 투자를 했다. 이 투자는 코인에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회사 지분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어찌됐건 뭐 이제는 그 본격적으로 그 실행에 옮길 때가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은행은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 뭐 JP 모건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금 토큰이라고 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예금 토큰은 예금을 뺏기지 않고 그대로 그 기존의 예금을 그냥 그 체인 위에다가만 올려놓으면 예금 토큰이라 하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쓰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퍼블릭 체인에서 이게 안 됩니다. 어쨌든 JP 모건에서 캔톤 위에서 하나하나씩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만 얘기 드렸는데 영국의 세 번째로 큰 은행 로이드 뱅크에서도 영국 최초로 토큰화된 예금을 활용을 해서 국채를 샀다. 근데 그때 어떤 망을 썼다? 여기도 지금 캔톤 네트워크를 이제 협력을 해서 이것저것 지금 실험을 해보는 뭐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해주셔서 그 캔톤도 DAT 기업 맞습니다. 타리뮨이라고 해서요. 그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 원래는 좀 바이오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코인했던 기업은 아니고요. 근데 이 타리뮨이 캔톤이라고 하는 그 이제 토큰을 많이 쟁여 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간접적으로 같이 투자를 이제 간접 투자했던 분들이 유명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 돈나머니, 아크 인베스트도 있고요. 크라켄, 또 폴리체인, SBI, 또 시티 벤처스라고 해서 5.4억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뭐 한 7, 8천억 될까요? 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좀 그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막 알트코인을 제가 실은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저는 지식을 드리려는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1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캔톤 그 토큰이 없습니다. 코인 없어요. 단순 소개, 지식 제공 외에 목적이 없고요. 웬만하면 알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냥 좋다고 사실까봐 무지성 매매 방지 차원에서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좀 자제를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연말이나 연초에 알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리긴 했었죠. 맞습니다. 이왕 언급을 할 거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단점이란 것도 같이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람에 따라 달리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왕 언급을 할 거라면 이럴 때가 24년 3월달, 24년 11월달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냥 몇 번 얘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캔톤 네트워크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그냥 뭐 3개월 만에 단타 쳐가지고 뭐 그냥 소액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시려고 하시면 전 투자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알트코인도 대부분 5년에서 10년, 뭐 10년 너무 깁니까? 5년 이상 가져갈 배짱 없으면 전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사실 알트코인을 5년 이상 들고 가는 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XRP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진짜 투자자라면 이더리움도 옛날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96%, 솔라나 마이너스 97%예요. 3토막, 4토막 났다고 도망치실 거면 저는 그 알트코인에 대한 믿음은 과연 그게 진짜였는지 물음표를 한번 달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가 제 이제 본 취지입니다. 의도입니다. 3토막이 나도 그냥 계속 묶고 더블로 가실 수 있어야만 그리고 이것을 뭐 몇 년을 묵혀야만 이거 이제 빛을 보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운이 뭐 엄청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드문 경우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시총이 좀 낮으면요. 그 비중을 다른 뭐 이제 라지캡, 뭐 비트, 이더리움, 솔라나, XRP에 비해서 낮게 유지를 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말이 그렇지 그냥 한 번 집어넣으면 한 번에 그냥 졸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 들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잘 컨트롤이 안 된다.
굳이 저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주의입니다. 종목 수가 많아서 실력이 높은 겁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종목 수를 줄이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왜? 건드리지 않아야 할 코인을 건드리면 뭐 그렇게 뭐 이제 안 좋을 수가 있겠죠. 헌터 옥슬레이, 빗와이즈의 대표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대다수의 미국 금융기관들, 핀테크 회사들은 코인 관련된 상품, 코인 관련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이 트위터에는 없지. 근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고요. 팀 드레이퍼, 뭐 제가 좋아하는 그 투자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사실은 제가 이분 옛날 그 초청 연사로 모시려고 했다가 뭐 6개월 그 후까지 예약이 다 돼 있으셔가지고 놓쳤던 기억이 나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분이 2017년도부터 올해 비트코인 25만 달러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갔습니까? 그럼 이분도요. 기우제를 어떻게 보면 지내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올해 드디어 비트코인 25만 달러 실현될 것 같다. 지금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수조 달러, 하나로 치면 수천조 원에 달하는 IPO의 창이 열릴 것이다. IPO 해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우주로 가는 민간 여행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번째, 바이오가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다. 본인이 지금 다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는 물론이고 이제는 하늘 위로 날아다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건 이제 아시죠? Amazing, Awesome, Bonanza, Bonanza는 이제 대박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팀 드레이퍼의 할아버지는 실리콘밸리에서 최초의 벤처 캐피털리스트셨어요. 이 벤처 캐피털이라고 하는 직업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의 할아버지. 이분의 아들 아담 드레이퍼도 VC입니다. 이분이 지금 초기 투자에서 소위 말해서 엄청 성공한 기업들 테슬라입니다. 스카이프, 중국의 바이두, 스페이스X,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랑 친해요. 트위터, 트위치,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솔라시티, 텀블러. 그리고 이분이요. 비트코인을 2014년에 그 무슨 실크로드 경매에서 3만 개 샀다라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실은 2010년도 비트코인 6달러일 때부터 이분이 그때 뭐 거의 몇십만 개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2014년 2월달 마운틴 곡스 있죠. 그 해킹 때문에 전량 손실했던 거예요. 그 같은 해 14년 뭐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그 6천 원 주고 산 걸요. 60만 원 주고 3만 개를 또 산 거예요. 이 보통 분이 아닌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올해 어메이징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뭐 기우제 TV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기우제 TV 맞습니다. 기우제가 근데 현실이 되면 어떨까요? 근거 없는 맹신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확신, 인내는 결국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